이번 시간에는 필름 카메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오브젝트가 회전하면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살펴보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오브젝트들을 다 레이어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이 안에 오브젝트들도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들의 각각의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할 때 조금 더 구분이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이콘이라고 해놨고요. 여기 이제 바디고 이쪽이 앞쪽이고 여기가 이제 뒤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오브젝트를 AI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누르고 임포트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자, 저는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불러올 때 임포트 엣지에서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 사이즈만큼씩 들어올 수 있게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1920에 1080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와서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매트는 사용할 거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 이 매트는 가리고요. 페어런츠 링크는 이따가 쓸 거긴 한데 지금은 안 쓸 거라서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먼저 움직이려는 얘부터 움직이려고 해요. 이 바디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그죠? 얘 나온 다음에 얘들 두 개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움직이게끔,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나오게끔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를 먼저 잡을 건데 바디가 이쪽에서 처음에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키를 잡아 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잡으려면 작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잡기 전에 여기에서 크기하고 회전값만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가 이렇게 커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앵커 포인트 있잖아요.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 놓죠. 앵커 포인트를 이쪽 구석에 갖다 놓을 거예요. 이쪽 끝에다가 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쪽 끝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얘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하려고 해요. 스케일이 15프레임 정도 갔을 때 얘가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10프레임 뒤에 맨 마지막에 도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일 때는 X가 30, 그리고 여기에 25프레임일 때는 얘가 100.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케일 키를 잡아주고요. 처음일 때 얘는 30이라고 그랬죠. X축만 30으로 만들 거예요. 이 링크를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자, 요때 얘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X축으로 110 정도 입력을 해주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가 이렇게 커졌다가 110 정도까지 커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커지면 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려면 Shift R을 누르면 되죠. Shift R을 누르게 되면 밑에 이렇게 로테이션이 스케일 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Shift를 누르고 하게 되면 타임 마커를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뒤쪽에 로테이션 값을 먼저 잡아 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갔을 때 얘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에 회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서 한 25 정도 입력을 해주고요.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붙을 때 이 중간 지점에 갔을 때 얘가 원래 0도를 지나서 요 밑으로 더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의 텐션을 조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3도 정도만 줄게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빨리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돼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조금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중간 부분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F9를 누르죠. F9를 눌러서 여기가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얘의 중앙 앵커 포인트도 여기 있어야 되고 얘들 다 앵커 포인트가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갈 거니까 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일단 가려 놓고요. 비디오 아이콘을 끈 다음에 얘만 일단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얘도 앵커 포인트를 좌측 하단으로 옮겨 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옮겨야 되니까 얘도 일단 꺼 놓고요. 얘도 이쪽 앵커 포인트를 하단으로 옮겨 주자고요. 좌측 하단으로. 자, 얘는 우측 하단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만들어지니까. 일단 얘들 비디오 아이콘 다 키고요. 그 다음에 얘들한테 이제 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올 애는 얘예요. 그죠? 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얘한테 이제 키를 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잡은 키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 스케일하고 로테이션 값을 동일하게 복사를 하는 거죠.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프론트 얘의 맨 앞부분, 타임 바커를 맨 앞부분으로 이동을 하고 얘를 선택해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얘도 똑같은 키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U를 누르면 이 키 잡힌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타임 마커 맨 앞에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같은 형태로 움직여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똑같은데 로테이션 값만 다른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U를 누르고 회전값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얘가 마이너스 25가 아니고 25부터 오면 되겠죠. 반대로.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얘가 플러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돼서 그 다음에 0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들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맨 처음에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 키를 한번 볼게요. U를 누르고요. 자,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U를 누르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죠. 얘 나오고 밀면서 또 나오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얘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죠. 좌측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처음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처음에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요. 얘가 뒤쪽으로 나오는 게 맨 먼저 이렇게 같이 나와도 상관없고, 아니면 얘 나올 때 뒤쪽으로 같이 나와도 돼요. 여기는 굳이 안 움직이고 그냥 가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있잖아요. 얘.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앵커 포인트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이쪽 끝으로 옮겨 놔요. 이쪽 끝으로 옮겨 놓고 얘는 이 앞에 있는 얘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글자가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자가 나와주면 되는데, 이 글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좌측 대괄호. 여기서부터 나오고
얘 로테이션이나 이런 건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 프론트 얘 잡혀있던 키를 얘 잡혀있는 키 똑같은 거죠. 복사해서 얘한테도 똑같이 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이 주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지션 값을 줘야지만 그 느낌이 더 살아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포지션을 하나 더 꺼내죠. Shift P를 눌러서 포지션을 하나 더 꺼내요. 일단 키는 여기까지로 잡아 놓을게요. 포지션 D에 먼저 잡아 놓고요. 앞부분일 때 이 텍스트는 얘한테 가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지금 X축만 이렇게 작아졌는데 이 얘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줄이자고요. 그래서 전체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왜? 얘가 가려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뒤쪽에 텐션 값을 주기 위해서 Shift F9를 주죠. 자, 이렇게 움직임을 한번 보면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처음에 가려져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레이어가 이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프론트 레이어 두 번째 이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안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서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움직일 때 여기는 바로 얘가 조금 더 빨리 나와도 되겠네요. 그죠? 조금 더 빨리 나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는 조금 더 앞으로 뺄게요. 여러분이 움직임은 보면서 조금씩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얘하고 조금 겹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얘는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거든요.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는 애고 얘 보면 얘는 하나의 오브젝트고요. 이 원형은 지금 여러 개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4개하고 요거 하나하고 5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만 일단 먼저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타임 마커를 여기 1초로 이동을 하고요. 1초 있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 놓고 회전을 시킬게요. 로테이션 R을 누르고, 자, 여긴 0도. 그리고 처음에 한 바퀴 오른쪽으로 돌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한 바퀴를 돌 거잖아요. 한 바퀴를 돌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처음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돼서 360도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3초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는 180도만 회전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얘는 0으로 갔다가 다시 180도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한테도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도 한번 똑같이 회전을 시킬게요.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똑같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을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임 마커 여기 맨 앞으로 이거는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맨 앞으로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U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키가 잡혀 있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얘의 이 안에 있는 애들도 같이 회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오브젝트는 얘를 따라서 같이 움직여라 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페어런츠, 그렇죠. 컬럼에 가게 되면 여기에 페어런츠 앤 링크 얘를 꺼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4개 있잖아요. 이거를 링크를 걸면 되는데 이 타임 마커의 위치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타임 마커는 항상 내가 걸고자 하는 페어런츠 걸고자 하는 위치에 놓고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상태에다 여러분들이 놓고 페어런츠를 걸게 되면 여기 보세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타임 마커를 이렇게 맨 앞으로 놓고 이렇게 중간에 딱 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들 4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페어런트 시키자. 자, 이렇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돌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같이 돌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도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까요? 눈치채셨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같이 회전을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옆으로 막 돌잖아요. 옆으로 돌고 막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얘는 항상 밑으로, 여기가 밑이 되게끔 항상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어런트 시킨 이 오브젝트가 회전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얘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한번 익스프레션을 적용해 볼게요. 자, 얘의 로테이션 한번 볼게요. 로테이션에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할 때는 Alt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죠. 아니면 얘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Add Expressio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Alt 누르고 클릭. 자,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오브젝트의 회전값은 이 큰 오브젝트의 회전값을 따르라 라고 여기에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pKib인 거죠. 그래서 pKib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로테이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줘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여기에 적용이 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쟤 따라서 그냥 돌아요. 똑같이. 그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페어런트 시킨 거랑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마이너스 값이 적용이 돼서 원래의 오브젝트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이 익스프레션 뒤쪽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예요. 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키패드에서 꼬표 있잖아요. 꼬표를 누르시든지 9 숫자 위에 있는 걸 누르시든지, 아니면 키보드에서 숫자 8 위에 있는 꼬표, 그래서 Shift 꼬표를 누르시게 되면 곱하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얘가 회전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1씩 계속 빼는 거죠. 그러면 얘의 회전값은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 얘들은 오브젝트를 따라서 회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모양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2번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로테이션 R, 그죠? 그리고 Alt 클릭. 그러고 나서 여기 pKib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로테이션 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회전값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시면 얘가 회전값이 적용이 돼서 오브젝트가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머지 오브젝트도 또 똑같이 하면 되니까, 나머지 오브젝트는 여러분들 그냥 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적용한 이 익스프레션 이 값을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여기 가서 로테이션 R 누르고요. Alt 여기 또 클릭.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좀 전에 했던 거와 다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 누르고 여기 Alt 클릭.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들이 원래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 회전하는 걸 다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얘들이 펼쳐지게끔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들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페어런트 돼서 움직여 주면 되겠죠. 그래서 null 오브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new null 오브젝트. null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서 여기 중심으로 일단 놓을게요. 지금 얘는 여기 중심에다 놓을게요. 본체에다 놓는 거죠. 자, 이 본체에다 놓고요. 이 바디도 얘한테 페어런트 시키고 얘들 다 얘한테 페어런트 시켜서 얘가 움직이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페어런치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페어런치 걸려 있는 건 다시 페어런치를 걸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이 11번 이 레이어에 페어런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얘한테 걸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 그리고 이 바디에 얘들은 다 같이 여기다 묶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들 둘, 셋, 네 개, 이 네 개는 이 바디에 페어런치를 시키죠. 이렇게. 그럼 얘들은 페어런치가 바디에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어런치가 안 된 게 이 원형하고 이 원형.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이 이 널 오브젝트에다가 페어런치를 시키게 되면, 이 널 오브젝트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네요. 그죠? 언두.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아까 15프레임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5프레임 여기 다 오기 전에 한 10프레임 정도까지 얘가 이렇게 도착하게끔 만들자고요. 그래서 포지션 뒤에 키 먼저 10프레임 있는 쪽 먼저 잡아주고요. 타임 마커 앞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얘가 이쪽에서부터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키를 잡읍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갔더니 얘가 여기 쿵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Shift F9 부드럽게 떨어지게. 자, 이렇게 얘가 떨어져서 글자들이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재미없잖아요. 위에 있는 애들도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들은 별도의 키를 또 한번 잡아주려고 해요. 키를 따로 잡기 위해서 타임 마커를 뒤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1초 정도 왔을 때 이 두 개의 원형 있잖아요. 자, 얘들 닫고요. 두 개의 원형의 포지션 P 눌러서 포지션 나오게 하고 뒷부분을 일단 잡아줄게요. 여기가 도착 지점이죠. 도착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 지점인데 시작 지점일 때 얘들의 위치가 더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바깥쪽으로 얘들을 좀 빼줄게요. 이 정도 빼주고요. 포지션만 이렇게 가서 움직여서 이렇게 붙는 형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스케일을 또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스케일 Shift S를 눌러서 얘들 밑에 스케일이 나타나게 하고요. 뒤에 스케일 키 먼저 잡아주고 타임 마커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얘의 스케일 값을 한 30 정도만 줄게요. 30 정도만 줘서 얘들이 이렇게 가서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가서 붙는데 이렇게 붙을 때 얘들의 위치 값이 작은 게 먼저 나오고 큰 게 조금 더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거를 약간 앞쪽으로 좀 타임을 빼도록 할게요. 이 타임 두 개를 선택하고 5프레임 정도 앞으로 빼게 되면 얘가 더 빨리 와서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와서 붙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들이 와서 지금 붙는 형태가 지금 로테이션 값이 얘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값을 한번 볼게요. 로테이션 값이 지금 얘 1초로 되어 있네요. 얘도 1초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U를 눌러서 얘들을 키를 다 나오게 할게요. 그랬더니 1초로 아까 로테이션 값을 잡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데 이 작은 건 앞으로 2키만 옮겼더니 뒤에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앞으로 당기고 뒤로 키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니까 얘가 조금 나오는 시간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얘를 앞으로 조금만 뺄게요. 한 10프레임 정도까지 가고 나머지도 이 타이밍을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얘들을 한 5프레임 전체적으로 당겨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작업한 거는 지금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원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2D 오브젝트가 회전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3D 오브젝트로 회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아마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3D 레이어 형태를 가지고 작업할 때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280에 720으로 제가 컴포지션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요.
여기에 사용된 아이콘 4개를 제가 일일이로 가져와서 얘들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할게요. 3D 레이어로 변환한 다음에 자 뷰를 2개로 놓고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를 여기에다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으로 얘는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도 X축으로 이쪽으로 놓고, 자 얘는 Z축으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얘는 앞쪽으로, Z축에서 앞쪽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3개만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2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회전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널 오브젝트를 만들죠. 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얘가 3D 레이어로 변환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요. 얘들 전체 4개의 아이콘을 페어런츠 걸죠. 이렇게 페어런츠 걸고 얘를 회전만 일단 시켜볼게요. 로테이션 Y축으로 3초로 할까요? 3초로 한 바퀴만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거에서 내가 앞만 바라보게끔, 카메라에서 보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얘가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회전하는 값에 따라서 얘들이 지금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앞을 보진 않잖아요. 옆면이 보이기도 하고 일자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서 여기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 작업했던 거와 동일한 형태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똑같아요. 로테이션 똑같이 해주고 Y축에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이 P킵으로 Y축 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그럼 이 아이콘은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회전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여기 돼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게 되면 앞만 바라보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